되거든요. 근데 4억으로 내가 한 8억대에서 9억대 아파트를 사면 비과세 혜택까지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급지도 어느 정도 좋은 거 가져가면서 세테크까지 되기 때문에 저보고 일반적으로는 한 5억대까지는 1억에서 5억대까지는 급지별로 해서 아파트 투자하기도 좋고요. 다음 이제 5억에 이게 5억 이하까지는 저는 웬만하면 요런 토지 상가 말고 웬만하면 아파트 위주 좀 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5억이 넘어가면 요때부터는 이제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어떤 게 고민이냐면 이제 아파트 좋았던 장점이 뭐냐면 12억까지 비과세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장점인데 이미 내가 10억을 가지고 10억 전세금 10억 현금 그래서 20억짜리를 사버리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다 누리기는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요때부터는 조금 고민이 돼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좀 더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5억 한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매가가 저는 한 9억대 아파트 사는 것까지는 12억까지는 비과세고 13억 되면 이제 1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 뭐 이렇게 계산해서 내면 되니까 조금 더 많이 한 15억까지는 이제 비과세 혜택 12억까지 비과세 받고 공동명의하고 하면 세금을 얼쭉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사실 조금 고민이 되죠. 예, 그때부터는 내가 비주거형 부동산을 가야 될지 아파트를 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점이 또 2주택까지 밖에 못합니다. 2주택까지. 3주택부터는 이미 취득세를 8% 내지는 규제지역은 12%를 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나 수익을 한 3분의 1 가량을 이미 취득세로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게 돼버립니다. 그럼 취득세만 나가냐? 아니죠. 종부세까지도 있고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이 금액 이상 되면 저는 이제 비주거형 부동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하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금액이 높아지면 한 5억 이상 혹은 10억 이상이다 하면 토지나 건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아파트를 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냥 아파트를 사시되 공부를 꼭 하셔가지고 토지나 건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토지나 건물을 갈 때는 무조건 저는 법인이 좋더라고요. 법인 사업자가. 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은 법인이 사면 취득세가 12%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사고 싶어도 이미 취득세를 너무 많이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추가세, 법인세 별도로 하고 법인이 이제 법인세 별도로 하고 추가세만 벌써 또 20%가 붙어요. 예. 근데 지방세 또 붙다 보니까 22%가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취득세 12%, 양도세, 추가세 22%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에서 너무나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형 부동산은 주택 법인으로 사는 게 안 좋더라. 너무 비효율적이더라. 근데 그 반면 토지나 상가를 법인으로 살 때는 취득세 개인이 사는 거랑 똑같고요. 예, 종부세 요율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또 어떤 게 있냐면 경비 처리가 굉장히 좋아요. 경비 처리하기에 많은 부분들은 법인이 경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근데 경비를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딱 이제 한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반면 법인으로 할 때 토지나 상가를 법인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10억, 5억 이하까지는 보통 5억 이하까지는 종잣돈 5억 이하까지는 아파트가 좋고 이제 5억에서 10억 사이는 조금 고민이고 10억이 넘어가면 웬만하면 이제 법인 설립을 하셔서 토지나 건물로 가시라고 제가 설명을 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예시로 이건 예시로 만약에 15억이 있다. 15억이 있다. 그러면 고대장 너는 어떻게 할래? 이라 한다면 저는 5억, 한 4억 정도로 4, 5억으로 아파트를 살 것 같아요. 우선 근데 5억도 조금 커. 왜냐면 50% 내가 레버리지만 보더라도 전세만 끼더라도 10억짜리를 사잖아요. 그럼 12억까지 비과세니까 완전히 세테크까지 극대화는 안 되거든요. 근데 4억으로 내가 한 8억대에서 9억대 아파트를 사면
비과세 혜택까지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급지도 어느 정도 좋은 거 가져가면서 세테크까지 되기 때문에 저보고 15억으로 어떻게 할래 한다면 한 4억으로는 저는 이제 아파트를 살 것 같고요. 그러면 4억으로 아파트를 산다면 한 8, 9억대 정도 되겠죠. 그래서 15억이 있다면 4억으로는 이제 한 9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죠. 9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고 그다음 11억이 남잖아요. 그럼 11억으로는 보통 3배 정도, 한 2.5배에서 3배까지의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토지 내지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 건물이 60% 70% 대출이 나오거든요.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2.5배에서 3배까지 되니까 대략 한 25억에서 많게는 30억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5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산다면 고가군 아파트로 갈수록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30억 아파트 사기 힘들어요. 거의 한 25억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총 자산이 10%만 오르더라도 2억 5천이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산을 했다. 4억의 아파트와 4억으로는 아파트, 11억으로는 건물을 했다. 그럼 총 자산이 보세요. 9억에다가 30억 하니까 39억이 됩니다. 거의 40억이 되죠. 그럼 10% 모아라도 4억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좀 분산을 했을 때가 수익이 극대화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산 기준으로 한 30% 정도 빠졌다가 지금 15% 정도 회복을 했어요. 반 정도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산다면 전고점 대비 15% 정도 싸게 들어가는 거고 급지 좋은 데는 10% 정도 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토지는 전고점 대비 한 30% 빠진 데서 거기서 5% 10%더 깎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35%에서 40% 정도 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 근데 이 토지나 건물도 최근 들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이 내가 10억이 넘어간다면 이제 반드시 토지나 건물로 오시되 법인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2단계 재개발 이거 빠뜨렸죠. 이게 왜 제가 빠뜨렸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안 해봤어요. 주로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건너뛰고 바로 토지를 갔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갭 투자나 분양권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수익률이 높다 보다는 상승률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수익률과 상승률은 다르죠. 이제 똑같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전세를 5억을 끼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이 5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15억이 되면 이제 5억 대비 5억 수익이니까 100%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짜리를 사더라도 전세가가 막 2억, 뭐 1억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8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상승률 자체는 얘가 15억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8억 돼요. 그래서 상승률은 되게 높은데 수익률이 무조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싫거나 혹은 전세를 끼고 하는 것도 싫다. 나는 그냥 대출 끼고 하는 게 싫다. 그래서 오로지 현금으로만 살 거다. 그러면 어차피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수익 상승 여력이 높은 재건축 아파트를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는 레버리지 없이 오랫동안 묻어 놓을래. 혹은 몸테크를 할래. 이런 분들은 재건축을 보면 좋고요. 그리고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조금 더 손쉽습니다. 좀 더 먼저 되고 어쨌든 그래도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지만 아파트가 존재하면서 여차하면 내가 실거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이제 노후되다 보면 내가 실입주하기도 좀 힘들고 시간도 재건축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거나 혹은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턴될 때 재건축부터 움직이고 그다음 재개발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뭐가 있냐면 재개발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건축보다는 좀 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내노라는 이 재개발 구역이 우3구역, 촉진 3구역 이런 데 있거든요. 이런 데는 한 10년에서 15년 상간에
10배 정도 이렇게 오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게 요 재개발이다. 근데 재개발만큼 또 상승률이 더 높거나 상승률이 높은 게 이 토지거든요. 근데 토지를 하자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토지를 많이 보잖아요. 자, 보통 토지하면 기장 아니면은 저기 강서구 이런 데 가야 되니까 저 넓은 농지나 산 이런 거를 토지 투자로 많이 보시잖아요. 뭐 이런 산이나 농지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렵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토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로 잘 불고 있고 뭐 요런 토지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농지나 산지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토지를 오기 전에 재개발이 사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토지 투자로 넘어오기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약간 재개발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 장점은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단점은 불경기 때 이 재개발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현재 실거주가 안 된단 말이죠. 실거주가 어렵단 말이죠. 열악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경기에서는 매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경기가 부산이 아직 막 살아난 게 아니다 보니까 재개발 물건이 A급지를 제외하고서는 완전 A급지 빼고는 재개발이 거래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싶지만 안 팔리는 재개발이 지금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장점은 수익률이 높다. 단점은 이제 좀 어렵다. 아파트보다는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내가 불경기 때 매도하기가 힘들다. 예,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서 아파트 두 채를 하면 고대장에 12,000원짜리 멤버십에 오시면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그다음 추천 토지, 추천 건물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강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매월 엑셀 파일까지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